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성공,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임대인, 부동산 투자를 실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임대인의 마음가짐, 각오는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그동안의 경험담 또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부동산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 또는 나 지금 부동산 투자로 임대인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구독, 좋아요 시작하시기 전에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관련 원룸의 공실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서 이제 나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나가게 되시면서 공실이 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이제 방 상태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제가 지금 이번에 나가신 분이 2년을 살았기 때문에 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죠. 나가시기 전에 짐을 다 빼시고 기존에 있던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고 나가달라. 그래서 짐을 다 빼고 쓰레기 청소가 다 끝나고 어제 나가셨는데요. 어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죠. 다행히도 크게 노후화됐다거나 엄청나게 뭔가 또 수리를 해야 된다거나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고, 한 도배 정도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도배를 새로 도배하시는 분을 불러서 도배를 말끔하게 하고 관련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관련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다 하고 왔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꺼려 하시는 분들 또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가장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핵심인 것이 바로 이 공실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리, 그리고 그래서 잘 이렇게 임대가 제대로 안 나갔을 때 나 지금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이 이자를 매달 어떻게 내야지? 아니면 또는 노후화 또는 이렇게 뭐 오래돼서 또 교체가 필요해서 고장나서 교체를 해서 이런 비용들 또 이렇게 등등등 해서 이게 다 두려운 거죠. 그럼 세입자 뭐 문제 있다 해서 전화 오면 어떡하나, 또 밤에 전화 와서 이거 고쳐달라 저거 고쳐달라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가 각오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처음에 모르고 이제 이런 걸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한 9년 정도 투자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좀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제가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투자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파트 크게 나눠서 아파트하고 원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보통 이렇게 투자를 하거든요. 이럴 때 전세를 끼고 제가 전세 겹투자를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매매로 해서 사서 기존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또 다른 세입자분을 월세로 하든지 또는 전세로 하든지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파트는 저는 이렇게 투자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내가 정말 여러 분석을 하겠죠. 이렇게 지역별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내가 이 정도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겠다, 또는 금매다 지금 해서 내가 원하는 가에 금매가 나왔다는 아파트를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제가 비교 분석해서 A라는 몇 동 몇 호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죠. 저는 수리된 아파트는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요, 가장 기본 집을 저는 사거든요. 기본.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한 10년, 20년 차 정도,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기본 집을 사면 정말 여러분들 딱 짐을 다 빼시면, 만약에 또는 집 안 빼도 딱 가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동산 중개소 분들하고 미리 얘기합니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가장 금매면서 가장 기본 집, 수리 한 번도 안 한 집을 저에게 추천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 그러신 분들 보셨을 겁니다. 가보면 정말 여기 정말 사람이 사는 곳 맞나, 또는 깜짝 놀라는 집 있죠. 귀신 나올까봐, 귀신도 무서워서 이제 못 사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또는 귀신도 무서워서, 아니 더러워서 정말 정리 안 하신 분들 많거든요. 소형 아파트인데도 짐이 꽉꽉 차거나 이런 집은 숨이 콕콕 막히고 또 냄새도 나고, 이런 집 위주로 저는 금매로 삽니다. 저는 금매로 사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이제 예측을 하셨겠지만 이사 나가시고 그 집을 저는 올 리모델링 하는 거죠. 올 수리. 여러분들 그 상태를 보고 정말 이건 다 해야 되겠다. 도배장판은 기본이고 뭐 다 하겠죠. 몰딩부터 해서 등도 다 새로 바꾸고 콘센트 스위치도 처음부터 새 걸로 바꾸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새로 제가 하고요. 또 가장 요즘에 보는 게 주방하고 욕실이잖아요. 주방을 또 이렇게 등도 예쁘게 달고 싱크대도 교체하고, 욕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즘에 옛날 아파트 보시면 이렇게 욕조 있는 아파트 좁잖아요. 그러니까 욕조 다 걷어내고 욕조도 올 리모델링해서 천장 도면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 깔끔하게, 타일도 요즘에 깨끗한 타일로 쫙 해서 요즘 스타일로
딱 해서 완전 깔끔하게 해놓으면 임대가 잘 나가죠. 보일러도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요. 샤시도 상태 보고 괜찮으면 놔두는데 별로 안 좋으면 다 싹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는 내가 임대를 하기 전에 돈이 들어가지만 올 수리를 해놓으면요, 거의 몇 년 동안 연락 올 일이 없습니다. 거의 다 바꿨기 때문에, 새 걸로 다 바꾼 상태에서 문제될 일이 없기 때문에, 사소한 등교체 이런 거는 이제 세입자분들이 보통 하기 때문에 올 수리를 해놓으면요, 임차인분들에게 저에게 전화 올 일은 거의 없고요. 지금 제가 임대를 주고 있는 아파트들 대부분 수리를 다 해서 내놓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분이 월세를 입금 꼬박꼬박 해주시는데 1년 이상 돼서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도 좋은 거죠. 그리고 급매로 샀기 때문에 그만큼 수리할 비용을 제가 어느 정도 충당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아파트도 수리 좀 해놓은 아파트들이 한 이 정도 가격대라면 급매는 좀 낮겠죠. 좀 더 급한 매물을 또 급하게 사시는 분들 좀 더 낮게 사서 초급매를 사서 그만큼 여유 있는 돈을 수리비에 넣는 거죠. 올 수리하는 돈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제 아파트 경쟁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에 올 수리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계약이 빨리 되는 거고, 또 적정한 월세도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도 적정하게 또는 기존 시세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수리 다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하시는 분들 하나의 팁인데요. 분명히 급매로 사셔서 올 수리를 해서 내놓으면 전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주제, 임대인으로서 걱정되고 막 세입자 관리, 공실 관리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향후 5, 6년 또 10년까지는 전혀 올 수리 하고 나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쭉 그냥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는 원룸이죠. 원룸인데, 원룸은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 투자하기 전에 전체 가구 수의 모든 집 상태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자 모두 10가구면 10가구, 15가구면 15가구에 계약을 그대로 제가 인수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살고 있는 집을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못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세야 되는데, 원룸에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죠. 갑자기 세탁기가 고장났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거는요, 또는 등이 나갔다. 또는 갑자기 뭐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원룸 사시는 분들 중에. 또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고장났다. 또는 가스레인지 고장났다. 이 옵션 고장나는 것. 또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 냉매가 뭐 빠졌는지 찬바람이 안 나온다. 또는 TV가 뭐 좀 고장났다. 이게 다 옵션 쪽의 문제거든요. 옵션의 문제들. 이것 이외에 제가 연락을 갑자기 밤에 받거나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룸도 이렇게 관리하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계약 종료 후에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짐을 싹 빼고 제가 한번 쭉 봅니다. 그러면 제 스스로 셀프로 수리해야 될 곳이 있으면 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교체라든지 스위치 교체, 청소 다 하겠죠. 제가 하고 나머지 제가 못하는 부분은 뭐 좀 의뢰를 할 수 있고, 또는 도배장판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시는 분, 전문적인 분에게 의뢰를 해서 비용을 드리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관련해서 웬만해서는 제가 제가 셀프로 다 하고 있는데, 옵션도 제가 딱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 새 걸로, 또는 중고 중에서도 괜찮은 걸로 다 바꾸기 때문에 정말 싹 청소해놓고 깨끗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계약자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에 내놓고 이제 계약자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원룸 사시는 분들, 아무리 가구수가 많다 하더라도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연락이 와도, 예를 들어서 15가구면 15번이 나에게 연락이 온다는 건데, 이게 내가 과연 될까, 이게? 또 공실 나면 어떻게 또 어떻게 할까? 대출이자 매달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또 노후가 또 수리 고장나면 내가 또 밤에 가서 고쳐줘야 되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나도 내 몸도 편하고 내 정신 상태도 정말 좋고 다 좋은데 남한테 돈을 내가 받는다? 남의 돈을 벌 수 있다? 전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각오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불편함도 감수하셔야 되고, 밤에 임차인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것도 감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예 연락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새벽에 바로 응답을 못 하더라도 그 다음날 일찍 응답을 해준다든지, 이분들의 나의 고객들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을 최대한 빨리 가서 수리를 해주고 고쳐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임대인들은. 물론 임차인들의 의무가 있겠지만,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받고 있잖아요. 월세를 받는다든지 전세금을 제가 무이자 대출로 이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2년 동안. 이것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이런 불편한 점도 없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오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지금 원룸도 방 가구수로 따지면 수십 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뭐 거의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실 나고 깨끗하게 올수리 한 다음에 내놓기 때문에 크게 돌발적으로 뭐가 고장 나거나 등이 갑자기 뭐 꺼져서 나간다거나 안전기가 교체된다거나 또 옵션이 고장 났다거나 보일러 고장 났다 이것 이외에는 거의 연락 올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너무 막 노후화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말 내가 주변에 있는 아파트 부동산 또는 원룸 관련해서 경쟁력 있게만 잘 해놓고 깔끔하게 해놓고 옵션 상태 좋게 해놓고 잘 이렇게 청소도 깨끗하게 해서 관리만 잘 해놓는다면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내 물건이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빨리 계약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 관리 문제 없고 대출이자 내는 것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노후와 수리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고장나면 고쳐주면 되죠. 또 내가 못 가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의뢰를 해서 비용을 드리고 교체하면 되는 거죠. 수도가 고장났다면 내가 잘 못 갑니다. 만약 그러면 주변에 있는 수전업체 알아봐서 비용을 드리고 교체하고 내가 돈을 지불하면 되죠. 등교체, 도배, 장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 관리 쪽에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제가 늘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불안했지만 하다 보면 그게 다 노하우가 늘면서 나만의 또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세입자 관리 한 번씩.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엄청나게 방을 더럽게 써서 막 갑자기 뭐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체돼서 갑자기 야반 도주를 했다거나 집을 너무 엉망으로 썼다거나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너무 막 괴팍하고 이런 사람도 한 번씩은 있는데 정말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부분은 꼬박꼬박 잘 내고 월세도 미루는 사람이 별로 없고 우량 임차인이 대부분이고요. 정말 악성 임대인, 제가 지난번에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베스트 5 한번 찍었잖아요. 그분들은 있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또 나를 성장시켜 줬다. 저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려움은 있고 충분한 각오도 해야 되고 불편한 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이 일들, 이 활동들을 통해서 이 투자를 통해서 내 자산이 커지고 내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남의 돈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전하시고 부동산 투자 과감하게 하셔서 나도 임차인이 아니라 이제 임대인으로서 또 다른 근로소득의 또 다른 나의 현금 흐름, 또 다른 자산을 키워서 내 앞으로 긍정적인 또 발전적인 나의 미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충분한 각오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면 충분히 오늘 성공할 수 있다. 부동산 투자로 경쟁자를 이룰 수 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영상 어떻게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건 약속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코스TV의 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